정비조합과 총회 진행자 국토계획경제연구원 원장 유영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죠.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밖에 나와야 사람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탄생시키는 역할, 그 역할에 중점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고 그 범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조합이 약 2,8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많은 조합들이 추진위원회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과 민원, 소송, 확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 추진위원회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입니다. 따라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만큼은 꼼꼼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먼저 건강한 조합에서 사업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겠죠. 또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의 협조를 잘 받아야 되죠. 승인권자가 관이기 때문에 관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과도 원만한 협조 관계를 가지셔야 되고, 또 이 관청에 들어가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좀 예의를 갖추어서 할 이야기도 좀 적어가지고 가서 조곤조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담당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엘리트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예요. 그리고 이 공무원들은 일에 관련해서 또 자기 신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있고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범주 밖의 일을 주문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한 설득도 하고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 개발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놈저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존중하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업체. 능력 있는 업체를 어떤 업체를 능력 있는 업체라고 하는지는 또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합입니다. 건강한 조합. 그런데 이 건강한 조합을 만드는 초석이 추진위원회들하는 거예요. 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진행되는 이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업체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나면 모든 의사결정을 업체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비사업은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나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곡되는 경우는 이 구성 자체가 편파적으로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따라서 주민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건강한 조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죠. 건강한 조합은 우선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이 의지가 강해야 되겠죠. 이 일이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란 이런 무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총회에 다 참석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를 해 주셔야 조합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이게 건강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어서 건강한 조합을 만드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이 집행부 구성은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사업의 성공의 주춧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무엇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철근 필요하겠죠. 시멘트 필요합니다. 자갈도 필요하죠. 모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도 있어야 돼요. 또 여기에다가 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또 자본이 투여되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아파트를 건설을 하죠.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철근처럼 강한 사람, 세멘트처럼 응징력이 있는 사람, 자갈처럼 자기 역할이 분명한 사람, 또 물처럼 모든 것이 흘러가는 사람, 이런 것들과 유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잘 움직이는 조합에서 어떻게 추진위를 구성을 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사람이 만사죠.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보죠. 먼저 공무원 활동을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무원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선출직 공무원이 있죠.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들도 5급 이상 되신 분들이 좀 역할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선출직도 현직이 있고 전직이 있죠. 그리고 또 경험이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 선출직으로 움직였던 분들이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활동을 해보면서 이 조직 관리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행정직에 있었던 분들은 향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관청과 협의 진행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동네에 있다면 함께 움직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변단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통반장입니다. 통반장. 우리가 보통 100가구를 1통으로 하고 20가구를 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들 얘기들 하죠. 그러면 우리 동네 사이즈에 따라서 그 통이 몇 개이고 반이 몇 개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통반장 하셨던 분들이 사실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눈의 집 제사가 언제이고 생일이 언제인지 다 알아요. 심지어는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압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동안 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어떤 연락책이 오게 되면 그 소식을 전달하고 또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주민들과 아주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이 관변단체인 통반장들이 함께 움직인다면 소통하는 데도 도움을 받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그 행정청에서 움직인 것이라면 또 하부 조직들이 있습니다. 하부 조직. 이 하부 조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인회 또는 부인회, 청년회 또는 방범회, 뭐 새마을금고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한 16개 정도 이런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단체장을 하시는 분들은 꼭 소유자만이 단체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회와 분회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런 하부 조직에 있었던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청년회 쪽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청년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함께 공통의 의사를 가지는 공동 우위 필링이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부 조직에 움직였던 분들도 함께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께로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전문가가 좀 필요합니다. 전문가. 사실 향후 구성될 조합은 건설 행위를 하기는 해도 건설 장비 하나도 없고 기술자 하나도 없는 건설 회사예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나 건설 종사자들은 전문가이지만 조합은 비전문가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오면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주장을 하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 조합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다면 이분들도 영입을 하세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들어오는 얘기를 한 번쯤은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있다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죠.
큰 집이나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땅이나 건물이 큰 것, 아주 큰 집들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도 필요해요. 이유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인데 어느 지역에 아주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분한테 추진위원장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들은 척을 안 해요. 야,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큰 건물 등치가 있거나 땅에 큰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함께 동의를 하고 함께 움직이게 되면 우선 신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큰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큰 땅을 가진 사람들도 이 추진위원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또 있죠. 빅마우스입니다. 소위 나팔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소식도 전하고 사람도 모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어느 조합 같은 경우에 그 조합이 750명이었는데요.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시는 분 한 분께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370장을 받았어요. 놀랬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찾으셔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아마미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활동이 많은 빅마우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죠. 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 이분은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동네에서 인심도 후하고 그래서 동네에 갈등이 생기면 그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또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만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동네에서도 그 갈등 해결하는데도 개입을 하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이제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분들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동네의 대표급 되시는 분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진위원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진상이 필요해요. 진상.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에서 말썽 많이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필요해요. 이것이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에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소극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말썽을 많이 피우는 사람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고 책장 들어 엎기 시작하면 이 사람 못 가요. 그래서 꼭 그럴 만한 사람, 하지만 또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동네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들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깊이도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쩌다 보면 우리 동네에 필요 없는 논쟁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업체가 들어와서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방어막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분의 역할이 아주 커요. 자, 이러한 구성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짜 맞춰 보세요. 그럴 때 조합이 콘크리트 벽을 만드는 것처럼 튼튼한 건강한 그런 조직이 갖춰지겠죠. 그런데 이 조직을 갖출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다 보니 이 추진위원을 모집한다면 한 방에, 일방에 예를 들어 100명을 한꺼번에 모집하죠. 이럴 때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권한다면 7대 2대 1 이 비율로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7을 모집하고 그 다음 단계에 2를 모집하고 맨 마지막에 10분을 더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70명, 20명, 10명인데 적어도 처음 모집하는 이 70명은 사업 진행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 내일 가리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모셔야 돼요. 이 일을 추진위원장 혼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이 다 합심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내주고
노력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 70%는 구성을 하시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움직이네 소문이 나면 뭔가 나도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끼어들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서면 힘듭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을 다음 20%를 더 모집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또 한 일주일 지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우리 동네에서 빼뜨린 부분이 있어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건물의 효용과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거리 이런 것을 다 안배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다고 잘했지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거나 또는 배척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자, 이럴 때 마지막으로 보강하는 것이 일이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도 7대 2대 1 이 순서로 한번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조합의 공통적인 의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강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한꺼번에 진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구성을 애써서 해 놓으시면 건강한 추진위원회 그리고 건강한 조합으로 출발이 되고 신뢰받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사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람 편성을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